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거대 포유동물의 멸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요. 사피엔스.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제 4장에 The Flood죠. 여기에 일부가 오스트레일리아의 거대 포유동물의 멸종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일단 인간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인간은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처음 진화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도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죠. 도구 같은 것들을 뭔가 사냥하는 데 쓰는 도구, 낚시하는 데 쓰는 도구, 음식을 담는 데 쓰는 뭐 토기 그릇 같은 그릇 같은 도구, 그리고 또한 이 중에 배도 있었겠죠. 먹는 배가 아니고 물 위 가로질러 가는 타고 다니는 그 배 말입니다. 이 배는 굉장히 놀라운 발명품이었어요. 왜냐면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가능하게 해준 거죠. 아주 많은 물을 비교적 빠른 속도로 건너갈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자, 이제 잘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형이 형성돼 있다 해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이 파란 건 물이고,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바다고, 그리고 여기 이 땅들은 대륙들이라고 해봅시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이요. 예를 들어 유럽과 아메리카 또는 뭐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그런 식으로요. 자, 이제 여기 코끼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코끼리가 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마법에 떠 있는 코끼리는 일단 이 대륙에만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코끼리가 이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끼리는 이 바다를 가로질러 갈 만큼 엄청난 수영 실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끼리가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려면 일단은 코끼리는 날지는 못할 거고, 이제 그러면 건너가는 방법이 바다밖에 없는데, 바다를 건너가려면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코끼리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진화를 해야 되겠죠. 굉장히 많은 물을 건널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합니다. 오리발을 기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긴 코를 갖도록 진화해가지고 그 코를 물 위로 올려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걸 진화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물고기처럼 몸 안에 들어있는 공기주머니 같은 걸 만들어서 좀 더 물 안에서 떠있는 그런 효과를 좀 더 향상시킬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진화하는 거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무엇을 먹는지도 바뀌게 됩니다. 해양 생물들을 먹어야겠죠. 코끼리는 초식 동물이니까 해양 식물들을 먹을 거고, 또 이렇게 진화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끼리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쳐보죠. 물속으로 들어갈 만큼 진화를 했습니다. 코끼리는 이제 해양 생물이 됐어요. 이 해양 생물이 된 코끼리는 이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바다를 건너질러 가가지고 또 오랜 시간에 걸쳐 또 이 바다의 환경에도 적응해야겠죠. 자, 이제 육지로 올라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는 기린이 살고 있다 해보죠. 기린은 좀 굉장히 못 그렸네요. 무슨 이상한 손처럼 생겼는데, 유령 기린은 만약 코끼리가 올라온다면 코끼리가 기린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기린을 잡아먹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해보죠. 기린은 코끼리를 굉장히 무서워해야 하는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분단돼 있을 때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여기 코끼리가 살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만약 코끼리가 갑자기 순간이동을 해서 기린 바로 앞에 나타난다면 기린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한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기린은 다른 대륙에 있는 코끼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일단 코끼리를 두려워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코끼리가 이렇게 왔다고 해봅시다. 이제 코끼리는 해양 생물로 진화했는데 다시 육지 생물로 변화하려면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진화를 또 계속 이렇게 맞도록 해야 되니까 또 한참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 초기 육지 생물이 그러니까 실러캔스가 막 진화해가지고 육지로 올라와서 양서류로 진화하는 동안 진화하는 동안에 한 생물이 어떤 생물은 육지로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지느러미에 힘을 길렀는데 뭔가 살짝 흐물흐물한 다리처럼 어쨌든 그렇게 진화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아직 숨을 쉬지 못해서 다시 금방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뭐 그런 생물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코끼리도 이제 물속에서 이제 헤엄치는 기술을 버리고 올라와야 하지만 이런데 오래 걸리겠죠. 다시 잠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기린은 코끼리를 목격할 시간이 생기고 그리고 코끼리가 올라오는 데는 한참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뭐 코끼리가 물 바로 앞에서 기린을 잡아먹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기린은 이제 코끼리를 점점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무서워하는 유전자를 가진 기린이 생존에 더 효과적이게 되는 거죠. 왠지 모를 이유로 기린이 바닷가에 와서 소금물을 마시려고 하면 전혀 이유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끼리가 만약 거기 있었다면 코끼리를 무서워하지 않는 기린은 그러면 그냥 마시다가 잡아먹혀서 무서워하지 않는 유전자는 사라지겠지만 무서워하는 기린은 잡아먹히지 않고 도망가가지고 안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드디어 육지로 올라온다고 해도 기린은 이미 코끼리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긴 시간에 걸쳐서 코끼리가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기린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코끼리들이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나타난 것보다 비교적 안전합니다. 왜냐면 무서워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죠.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코끼리는 실제로는 기린을 먹지는 않습니다. 네,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지만 이제 여기 인간이 있습니다. 자, 이 인간은 이제 도구를 발명해냈고 배도 발명해냈고 그런 식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이 인간은 다른 대륙으로 가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배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건너가겠죠. 물을. 물론 여기 배가 이렇게 있다면 건너가는데 이게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건너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손으로 저어가는 배가 그렇게 빠를 것 같진 않은데 손으로 저어가는 배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배로 대양을 지나가는 거는 그렇게 빠를 것 같진 않지만 하지만 코끼리가 진화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육지 생물로 진화해가지고 올라오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이건 수천만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몇 달도 안 돼서 건널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빠른 거죠. 기린은 인간에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간이 기린을 잡아먹고 싶어 한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몇 달 안 돼서 기린이 인간이라는 거의 존재를 인식하기도 전에 갑자기 어떤 둥글게 생긴 나무 바가지 같은 거 안에서 갑자기 처음 보는 영장류 생물 몇 마리가 튀어나온 거죠. 이때 기린은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잡아먹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을 무서워하는 유전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잡아먹혀버립니다. 이 코끼리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또 만약 이 거대 생물들이 번식을 하는 속도가 빨랐다면 잡아먹혀서 점점 없어지는 게 좀 더 느렸겠죠. 좀 더 느리고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인간을 무서워하도록 진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생물이 크면 클수록 번식하는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점점 생겨나는 수는 늘어나는 수는 거의 없는데 줄어드는 건 굉장히 빠른 거죠. 본 적 없던 생물이 갑자기 등장해서 다 잡아먹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갑자기 아시아였는지 뭐 아프리카였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오스트레일리아에 딱 나타났을 때 거기 있던 거대 생물들은 그냥 나뭇잎 좀 먹고 있다가 새로 나타난 영장류를 좀 잠시 바라봤다가 다시 나뭇잎을 먹고 있게 그냥 다시 나뭇잎 씹던 거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잡아먹혀 버립니다. 굉장히 긴 지구의 생물의 역사 같은 거에 비교하면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 버린 일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 그 거대 포유 생물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의 90% 이상의 거대 포유 동물들이 딱 사라져 버린 거죠, 그냥. 안 사라진 거에 캥거루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오늘 제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 책입니다. What We Owe the Future. 신간인데요. 또 굉장히 재밌는 책인 것 같습니다. 아직 다 읽으려면 한참 남긴 했지만 읽고 있는데 또 이 거대 포유 생물의 멸종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유독 아프리카에만 거대 포유 생물이 넘쳐날까? 그래서 좀 더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기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인간이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진화하기 시작했겠죠. 이게 북쪽이었을 수도 있고 남쪽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인류가 진화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호모 사피엔스가 진화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일단 이 주변에는 이미 다른 생물들이 넘쳐났겠죠. 그 중에 거대 포유 생물들도 많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 사자, 기린, 하마, 코뿔소 잔뜩 있었을 건데, 이건 사자입니다. 이건 기린이고, 이건 코끼리라고 해보죠. 이 여러 생물들이 인간이 진화할 때 옆에서 지켜봤을 겁니다. 옆에 있었을 겁니다. 또 인류가 진화하는 데는 한참이 걸렸을 거고, 따라서 호모 사피엔스가 어떤 동물인지 그리고 위협이 되는지 알게 됐겠죠. 오랜 시간 동안 적응했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도구들도 만들어냈겠죠.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점점 더 위험한 동물이 돼가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옆에서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어떤 동물 하나가 인간이 창을 던져가지고 어떤 동물 하나가 쓰러졌으면 일단 이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좀 더 갖게 됐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인간이 점점 위협이 돼가면 인간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유전자가 좀 더 살아남기에 유리했겠죠. 인간이 좀 도구를 만드는 게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을 거니까, 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니까 적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도중에 주변의 거대 포유 동물들은 다 거의 적응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굉장히 큰 두려워해야 할 무서운 동물이 되었어도 그래도 이 동물들은 비교적 안전한 겁니다.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거대 포유동물보다는. 왜냐면 이 인간이라는 생물체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피해 다닐 수 있고 따라서 조금 더 안전한 거죠. 인간이 이렇게 점점 성장해 오는 거를 계속 옆에서 거기에 적응해 오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 생물들이 다 옆에서 계속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적응해갔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적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이 읽는데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처음에 사피엔스 읽었을 때 이것도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읽고 뭔가 생각의 폭이 확장된 것 같은 좋은 기분들 들고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책도 재밌네요. 그리고 말할 건 다 말한 것 같은데 안녕히 계세요.